이 사람이 임대료 격차 이론이라는 걸 내놨어요. 임대료 격차 이론은 뭐냐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제 임대료 수입하고 잠재적인 임대료 수입 간의 격차가 가장 클 때 발생을 한다. 그냥 다시 말해서 특정한 건물이나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 땅이나 건물을 세를 주거나 팔아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만약에 100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가 뭐 1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가 10일 때 그 10짜리를 사서 그걸 100으로 만들려면 그걸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개발을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곳이 도심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도심에서 그러한 이유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러니까 도심에 낙후된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된 타겟이 된다. 주된 공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도심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인 매력, 미적인 매력, 그리고 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뒤섞이고 그런 과정에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소비 측면의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문화와 미학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도시 재생이다. 그래서 뭐 소위 뜨는 동네들 있죠. 뭐 홍대, 여기 나온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동네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런 동네에 어떤 뭐 이쁜 카페들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동네의 변화,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견해는 전치, 아까 전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 쫓겨나는 거.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술가와 자영업자들이 문화자본을 투입해서 낙후된 동네를 재생시키면 대자본이 침투해서 이들을 전치시키는 현상. 서양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집이에요, 집. 주거시설에 관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시설이라기보다는 상업시설, 상가에 관한 문제로 이제 이 의미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상가 임대차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말을 가져다 제일 먼저 썼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요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그 직업의 안정성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임시직, 비정규직 집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실업대책 추진한다고 자영업하라고 계속 이렇게 권장하고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발생하는 게 상가 건물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상가 건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상가 건물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처음부터 이 창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젊은 감각, 세련된 미학 이런 걸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은 이런 게 좀 일반화됐지만 초창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한참 얘기가 들 때 많았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30대 여성들이 많았어요. 30대 여성들, 그 지방 출신 30대 여성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뭐 외국에 이제 그 뭐 연수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가서 구경하고 외국물 좀 먹고 와서 외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이제 자기도 여기서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드무니까 저거 하게 이쁘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역들이 관광지화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뭐 이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쪽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이건 단순히 자영업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라는 얘기죠. 두 번째, 젊고 창의적인 예술가, 자영업자들이 낙후된 동네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문제.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3번째, 그럼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녔던 동네들이 일률적으로 획일화가 된다. 지하철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리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뚫레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 있고요. 다음 역에서 내려가 나가면 또 똑같이 있고요. 또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동네들이 다 똑같아져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대 권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홍익대학교가 여기 있고요. 쭉 이게 이 상수동부터 저 멀리 서교동까지 이어지는 이 고전적인 홍대 지역입니다. 지금은 또 이게 더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랬는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초반부터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클럽데이라는 것이 크게 성공을 이루고요. 2001년이었고,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 2002년에 또 홍대라는 곳을 유명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가 2003년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시어터 제로라는 그 실험 예술 극장이었어요. 이게 지금 상상마당 자리에 그게 원래 있었는데 상상마당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게 그때 이제 홍대에서 이 터를 잡고 그 지역에서 어울리던 뭐 예술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식인들이라든가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실망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두리반이라는 그 칼국수집이었는데 그 칼국수집이 또 이제 그 재개발로 인해서 헐리게 됐는데 그게 이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이죠. 3년의 기간 동안 여기는 끝까지 그 이 철거에 맞서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GS 건설이었는데 GS 건설과 합의를 봐서 결국은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